안녕하세요.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디지털 자산 시장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시간 크립토 인사이트 스테이킹의 시대 진행을 맡게 된 김민경입니다. 지난주에 이 스테이킹이라는 굉장히 어려운 용어를 우리가 디지털 임대업이다, 건물주가 돼서 따박따박 월세를 받을 수 있다라고 굉장히 쉬운 이야기로 또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이런 질문들도 굉장히 많이 남겨졌습니다. 최근에 거래소 해킹이라든지 이러한 좀 노이즈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 소중한 코인 거래소가 파산되거나 해킹당하면 어떡하지? 개인 지갑은 너무 어려운데 등등 다양한 이야기가 남겨졌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불안에 대해서 좀 확신으로 변신시킬 수 있는 또 주제를 담아봤기 때문에 50분 동안 같이 한번 힘차게 달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또 궁금증을 디지털 자산 시장 관련된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코너 속의 코너도 만들어 봤는데요. 궁금증들 남겨주실 수 있는 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두 가지 방법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유튜브 검색창에 이데일리 TV 검색하시면 또 실시간 채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스테이킹에 대한 궁금증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50분 동안에 이 방송 말미에 또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많이들 참여하셔서 또 오늘 또 궁금증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할 두 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김성경 대표님 그리고 이현우 전문가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첫 방이 너무나도 성황리에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저 역시도 오늘 방송 또한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도 우리 두 분을 만나뵙기 위해서 오늘 또 와주셨는데요. 우리 김성경 대표님부터 인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TV 시청자 여러분. YL치온딕스 대표 김선경입니다. 지난주 방송에서 제가 디지털 임대업, 디지털 건물주를 비유했었죠. 하지만 여러분 집을 사고도 집 열쇠를 내가 관리하지 않고 관리 소장에게 맡겨둔다면 그게 과연 내 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관리소장이 부재거나 관리소장이 연락이 안 되면 내 집인데도 열쇠를 받지 못해서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 지금 여러분들의 코인 투자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전달드린 내용은 우리 집 열쇠를 내가 직접 관리하고 수익을 뽑아내는 방법, 그리고 나아가 나의 자산 통제권을 내가 되찾는 하이브리드 혁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김성경 대표님께서 내 집 열쇠는 내가 되찾고 이걸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에 대해서 또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린다고 하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현우 전문가님도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데이터 분석 전문가 이현우입니다. 요즘 데이터상을 보면 기관들은 거래소에 맡기는 구조보다는 이 보관 리스크를 줄이고 자산 통제권을 직접 가져가는 방향을 좀 선호하는데요. 예전에는 거래소 이름만 보고 투자했었다면 지금은 구조를 보고 투자하는 흐름으로 좀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 구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좀 트렌드, 우리가 투자를 하는 이런 트렌드 구조들이 살짝씩 바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또 알려드린다라고 했습니다.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방송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요즘 개인 지갑에 대한 관심도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양자 암호 관련해서 보안이라든지 해킹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개인 지갑, 거래소 지갑 이 둘 중에서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어느 것이 좋은 거에 대한 답변은 개인의 역량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래소 지갑은 사용이 편리하지만 자산의 통제권이 자신에게 없다는 단점이 있고 개인 지갑은 사용 방법을 정확히 인지하고 공부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본인이 직접 관리하기에 자산의 통제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핵심은 어떤 것이 됐든 소액으로 실습하며 관리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어떤 것인지 뭐든 장단점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일단은 소액으로 실습을 하면서 좀 경험치를 쌓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현우 전문가님께 또 질문 남겨보도록 할게요. 개인 지갑을 이용한 일명 셀프 커스터디라고 하죠. 이 자기 수탁 모델이란 게 좀 최근에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사용하면 실제로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네, 자기 수탁 모델의 가장 큰 장점은 이 자산 통제권을 이 투자자 본인이 직접 가진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이 거래소의 사고나 해킹 이슈가 발생됐을 때도 이 거래소와 내 자산은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또 안전하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사람이나 기관을 믿는 것이 아닌 이 코드와 시스템 자체를 기준으로 투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 투명성과 안정성을 함께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네, 자산 통제권 자체가 이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안정성이나 이 투명성을 좀 함께 가져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김 대표님, 앞으로 거래소에 좀 지갑을 맡기는 것보다 우리가 개인이 좀 지갑을 운용하는 중요한 시대가 좀 도래를 한 것 같습니다. 이 보안 관련된 이야기가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대두되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여기서 우리가 좀 이렇게 개인 지갑 운용이 중요한 시대에 좀 놓치지 말아야 될 만한 포인트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을 사고 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의 통제하에 나의 자산이 있는가입니다. 수익은 시장에서 나오지만 안전은 구조에서 나옵니다. 따라서 거래소 명성이나 단순한 수익률보다 자산 통제권과 플랫폼 구조를 확인하고 투자 결정을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자산 통제권 확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짚어드렸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수익률을 좀 쫓기보다는 내 자산의 열쇠를 내가 쥐고 있는가, 이 부분이 좀 투자에 있어서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렇게 우리 또 대표님과 전문가님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 맞다, 그렇지, 와, 정말 쉽게 이해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뒤돌아서면 또 까먹는 게 바로 이런 공부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공부방 와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우리 또 대표님과 전문가님께서 쉽게 오늘의 방송을 또 정리된 텍스트로 또 남겨드리고 있는데요. 나도 한번 이런 파일까지도 받아보면서 오늘의 방송을 나중에 또 복습까지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빠르게 공부방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QR 스캔하시거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크립토 전송을 해주시면 또 공부방 오실 수 있기 때문에 편하신 방법으로 입장하셔서 시장에 있어서 맞춤 시황과 더불어서 크립토 관련된 인사이트까지도 모두 다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잠시 후에 또 이슈 브리핑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슈 브리핑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 전문가님, 최근 시장의 이슈를 보면 CX, DX,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해야 될 HEX까지 참 코인 용어가 너무나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를 좀 어떻게 구분하면 좋을지 여기에 대해서 저도 코린이도 알기 쉬운 아주 쉬운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복잡한 기술 용어는 빼고 이건 내 돈을 누가 관리해 주느냐만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1세대인 CEX 거래소는 이 중앙화 거래소를 뜻하고 이 내 돈을 그 거래소가 맡아주는 중앙 관리형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세대 DEX는 탈중앙화 거래소를 뜻하며 거래소가 내 돈을 맡아주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관리하는 이 개인 보관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알아볼 HEX 거래소는 이 1세대와 2세대 이 장점들만 합쳐놓은 하이브리드 거래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CEX, DEX, HEX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내 자산의 통제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좀 세대가 나뉘는 것 같은데, 김 대표님, 그렇다면 최근에 이 대형 CEX 거래소들에서 이 해킹이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좀 발생하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왜 이런 상황이 나왔는지 사실 지난번에 디지털 임대업 너무 쉽게 이해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 또한 그렇게 쉽게 좀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이해가 쉽도록 카지노로 한번 비유해 보겠습니다. 기존의 중앙화 거래소인 CEX는 입구에서 내 현금을 맡기고 카지노 칩을 받는 구조입니다. 내 돈은 카지노 금고에 있고 나는 플라스틱 칩을 이용해서 게임을 진행하죠. 게임을 할 때는 편리합니다. 하지만 카지노 주인이 내 돈을 빼돌리거나 혹은 도난 사고가 일어나거나 혹은 문을 닫고 도망가 버리면 내 주머니에 있는 게임 칩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CEX의 치명적인 수탁 리스크입니다. 하지만 칩이 아니라 현금을 내 지갑 안에 내가 직접 관리한다면 이야기는 틀려지겠죠. 그래서 탄생한 게 바로 이 하이브리드 거래소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카지노의 시스템 자체를 바꾼 건데요. 내 자산은 거래소에 맡기는 게 아니라 내 주머니 안에 즉 개인 지갑을 그대로 둔 상태로 게임 테이블에 앉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래소는 거래만 중개해 줄 뿐 실제 돈은 내 주머니에서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체결되는 그 짧은 순간에만 내 지갑에서 상대방의 지갑으로 정산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제 거래소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라도 내 자산은 내 주머니에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굉장히 어려운 용어를 카지노를 통해서 쉽게 비유를 해주셨는데 안전한 거는 알겠습니다. 그럼 예전에 이 2세대 탈중화 거래소 DX처럼 너무 느리거나 불편한 거 아닌지 여기에 대한 좀 궁금증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김 대표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불편함을 보완한 게 바로 3세대 기술의 핵심입니다. 과거에는 주문 한번 할 때마다 체결 여부를 확인하는 서명을 일일이 해야 해서 흐름이 끊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3세대 HEX 하이브리드 플랫폼은 네트워크 수수료 제로와 실시간 체결을 구현했습니다. 속도는 기존의 대형 거래소급인데 보안은 내 개인 금고급인 셈입니다. 특히 내 자산을 거래소에 직접 맡기지 않기 때문에 스테이킹 중에도 즉시 매도가 가능한 유동성까지 확보했습니다. 네. CEX 시대가 저물고 점점 HEX가 주목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 대표님 여기서 좀 궁금증이 드는 게 하이브리드 거래소에서 내 개인 지갑을 사용하게 된다면 확실히 좀 안정성 면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확보를 할 수 있을까요? 안전한지 이게 제일 궁금합니다. 개인 지갑이 무조건 또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큰 차이는 자산의 통제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입니다. 거래소 지갑을 이용하면 편리하지만 자산 관리 권한은 거래소에 귀속되어 있습니다. 반면 개인 지갑은 해킹이나 거래소 파산 같은 리스크에서는 구조적으로 자유롭습니다. 대신 관리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하고요. 개인 지갑이 철벽 방어라고 생각하고 관리를 소홀하게 되면 또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겠죠. 네, 일단 우리가 어떻게 보면 무조건 안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이현우 전문가님, 기존 CX 거래소에서 이 스테이킹 시스템과 다르게 HEX에서는 스테이킹 중에서도 자산을 바로 좀 언스테이킹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모든 자산이 그러면 즉각적으로 좀 매도가 가능한 걸까요? 네, 전통적인 스테이킹은 이 락업 기간 때문에 유동성이 좀 제한되는 구조였는데요. 반면 하이브리드 구조는 내 자산을 맡기지 않고 거래소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이 언스테이킹 대기 기간이 짧거나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물론 플랫폼마다 조건은 다르기 때문에 참여 전 확인은 필수인 거고 결국 이 유동성은 수익률만큼이나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김 대표님 그러면 기존의 CX 거래소와 하이브리드 HEX를 비교할 때 좀 초보자분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까요? 초보자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해도입니다.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접근하면 오히려 중앙거래소가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액으로 경험해 보시면 학습하면서 디지털 자산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핵심은 이해, 소액 참여, 경험의 순서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중앙화된 거래소와 하이브리드 거래소를 좀 비교를 해보면서 내 자산을 내가 통제할 수 있는가와 얼마나 빠르게 거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비교를 해주셨습니다. 결론을 좀 살펴보자면 내 돈은 내 주머니 속에서 안전하게 두면서도 거래는 좀 빨리 편리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투자 초보라면 소액으로 직접 경험을 하면서 우리가 해보는 게 이런 실전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똑똑하게 또 말씀을 전달해 주셨는데 여기서 시청자분들께 좀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 카지노의 손님이 되고 싶은지 혹은 주인이 되고 싶은지 저는 주인이 되고 싶은데 김 대표님 저희가 앞으로 다가오는 이런 하이브리드 투자 시장에서 어떤 위치에 서 있는 게 좀 중요한 포인트일까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대다수 투자자는 카지노에 놀러 온 손님입니다. 내가 베팅해서 따면 좋고 잃으면 끝이죠.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결국 카지노에서 진짜 돈을 버는 사람은 카지노의 주인입니다. 손님이 돈을 따든 잃든 모든 판에서 수수료를 챙기니까요.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려는 GK싱크 생태계의 하이브리드 프로젝트는 여러분을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중입니다. 네, 여기서 두 가지 핵심 기술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계정 추상화인데요. 지금 이메일이나 생체 인증을 통해서 로그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복잡한 지갑 관리 부담을 좀 줄이고 누구나 쉽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영지식 증명 GK 프루프라는 건데요. 이거는 내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도 이 자격과 조건만 증명하는 기술입니다. 이런 구조 덕분에 개인은 물론 기관 투자자들도 이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이 거래가 늘어나며 쌓이는 수수료는 이 플랫폼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이 수익으로 연결되는 구조가 됩니다. 이현우 전문가님이 아주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남들이 어떤 코인을 오를까 내릴까 고민하며 베팅할 때 여러분은 그 베팅이 일어나는 게임판을 소유하십시오. 이 프로젝트는 현재 초기 참여자들에게 운영권 지분 포인트를 나눠주고 있어서 거래소가 공식 오픈하고 전 세계 거래량이 터지면 여러분은 앉아서 그 수익률을 배당받게 됩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스테이킹 2.0 하이브리드 플랫폼 리얼 일드의 실체입니다. 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정말 확확 와닿는 것 같은데요. 김 대표님 참여자들이 초기 단계에서 지분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부분이 좀 실제 수익과 연결되는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지분 포인트는 플랫폼 전체 거래의 수수료에서 배당을 받을 권리를 의미합니다. 초기 참여자가 더 많은 지분을 보유하면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수익 일부를 정기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코인을 예치하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 운영에서 나오는 실질적인 실적 수익에 참여하는 구조라서 장기적인 가치가 예상됩니다. 네, 지분 포인트가 이렇게 플랫폼 전체 거래의 수수료를 좀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다라고 쉽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현우 전문가님 그럼 일반 투자자가 좀 참여를 할 때 최소 투자 금액이나 위험 관리를 좀 어떻게 설정하는 게 좋을까요? 네, 대부분의 플랫폼은 소액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참여자는 자기 자산을 직접 관리하고 위험 역시 스스로 통제하는 구조입니다. 또한 다양한 상품에 나누어서 참여를 할 수 있고 그래서 리스크를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일부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이제 모의 체험이나 시뮬레이션 기능을 활용하시면 이 구조를 이해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일단 대부분의 플랫폼은 좀 소액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라는 부분이 좀 장점일 것 같은데요. 김 대표님, 리얼 일드라는 개념을 저희가 앞서서 잠깐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게 좀 다른 스테이킹 방식과 차별화되는 게 있을까요?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일반 스테이킹은 단순히 코인을 일정 기간 묶어두고 그 보상을 토큰으로 받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리얼 일드는 플랫폼이 실제로 활동하며 벌어들인 영업 이익을 직접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다시 카지노로 비유를 하자면 일반 손님으로 입장해서 슬롯 머신을 돌리면서 잭팟이 터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카지노 운영에 지분으로 투자해서 카지노가 벌어들이는 입장료와 수수료 수익에서 정기적으로 배당받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장에 사람이 몰리고 거래가 활발해질수록
나의 배당도 함께 커지는 아주 건강하고 실질적인 수익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이 리얼 일드라는 것은 우리가 영업이익을 직접 배분하는 방식이다. 카지노로 좀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입장료나 수수료를 좀 배당받는 양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우리 또 이현우 전문가님께 이 질문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구조에서 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주의해야 될 점이나 위험 요소가 있을까요? 네, 먼저 짚고갈 점이 있습니다. 이 지분 포인트는 미래 수익에 대한 권리이지 즉시 현금화되는 자산은 아닙니다. 또한 플랫폼의 성장에 따라 가치가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단기적인 움직임에 흔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계정과 키 관리가 중요하고 이 기술적 오류나 네트워크 리스크에 대비가 필요합니다. 결국 안정적인 참여를 원해서는 이 소액부터 경험하면서 이 구조를 이해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결국에는 우리가 안전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소액부터 직접 실습을 하면서 경험치를 쌓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김 대표님 이런 하이브리드 프로젝트를 참여하게 된다면 일반 카지노 플레이어보다 장점이 무엇일까요? 앞서 비유하면서 설명드렸지만 카지노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버는 사람은 카지노 주인입니다. 이렇듯 하이브리드 프로젝트의 가장 큰 장점은 여러분을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또한 카지노 금고에 내 돈을 맡기는 게 아니라 내 돈은 내가 직접 보관한다는 점, 그리고 내가 직접 게임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카지노 운영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카지노 운영 수익을 배당으로 나눠 갖는 구조라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정리하면 이건 운에 맡기는 단순한 베팅이 아니라 이 플랫폼의 성장과 활동에 따라 이 수익 구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인데요. 이 참여자가 늘고 플랫폼의 사용과 거래가 활발해질수록 이 수익 기회도 함께 커질 수 있고, 또 플랫폼 운영에 기여한 만큼 보상이나 수익 분배로 연결될 수 있는 구조라는 설입니다. 또 오늘 논의를 통해서 시청자분들이 단순히 코인 가격이나 이 단기 상승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자산을 통제하고 또 플랫폼 운영 수익에 참여하는 주인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결국 핵심은 단순히 코인 가격이 오르느냐 안 오르느냐 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적으로 내 자산을 내가 직접 통제를 하면서 플랫폼 운영 수익에도 참여할 수 있는 이 주인 시각을 갖자라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역시나 우리 대표님과 전문가님의 이런 이 해설이 굉장히 쏙쏙 잘 박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시장이 워낙에 좀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그리고 매일매일 이슈가 터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나도 한번 받아보고 싶다, 이런 인사이트들을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방이 있는 거죠. 공부방 오시게 된다면 일단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준비한 자료들까지도 선물처럼 혼자서도 복습할 수 있도록 드리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시장에서 나오는 시황이라든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만한 이슈까지도 정리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셔서 좀 많은 투자에 있어서 해답들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실 수 있는 방법 굉장히 쉽습니다. QR 스캔하시거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크립토 이렇게 세 글자 전송해 주시면 바로 또 함께 할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이들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가 방송 말미에 Q&A 코너까지 또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디지털 자산 시장에 있어서 궁금증들을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혹은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다루는 주제를 바탕으로 나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부분이 궁금한데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방송 말미에 여러분들의 이런 궁금증들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실시간으로 생방송 도중에만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또 채팅해 보시길 바라겠는데요. 유튜브 검색창에 이데일리 TV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채팅할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스테이킹에 또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또 방송 말미에 코너 속의 코너로 해결해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잠시 후에 인사이트 시간으로 다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메인 인사이트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스테이킹과 하이브리드 구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그만큼 요즘 시장에서는 우리가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무엇을 사느냐보다 이 자산이 어떤 구조 위에서 좀 관리되면서 운용이 되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흐름을 좀 선도하는 인프라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우리 김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최근 주목할 만한 플랫폼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어떤 플랫폼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곳 중 하나는 GK-싱크 생태계 기반의 하이퍼체인 인프라입니다. 단순히 코인을 예치하고 스테이킹 보상을 받는 서비스를 넘어서 기관들의 참여까지 염두에 두고 설계된 금융 인프라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누구나 이용하는 복잡한 재래시장이 아니라 대기업들이 자기들만의 효율적인 물류와 보안을 위해 직접 건설한 최첨단 전용 산업단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이 산업단지의 핵심 시설을 소유한 운영 파트너가 되는 것입니다. 단지 내에서 기업들의 거래가 늘어나고 경제 활동이 활발해질수록 그 운영 수익을 구조적으로 배분받는 거대한 디지털 인프라의 주인이 되는 셈인 거죠. 네, 이렇게 해서 GK-싱크, 이 생태계 기반의 하이퍼체인 인프라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이퍼체인이라는 이 개념 자체가 익숙하지 않은 시청자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현우 전문가님이 조금 더 쉽게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이퍼체인은 이 공용 블록체인 위에 특정 목적을 가진 전용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방식인데요. 쉽게 일반 도로 위에 전용 차선을 하나 더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정 참여자만 사용할 수 있고 또 빠르고 안정적인 거래 통로를 만들며 또 처리 속도나 안정성을 목적에 맞게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기관이나 대규모 참여자 입장에서는 이 거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하이퍼체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실제로 데이터상에서 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나요? 네, 현재 공개 자료와 업계의 흐름을 보면 향후 거래량과 유동성에 대한 기대가 점점 쌓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건 수수료 기반 구조에서는 이 스테이킹 참여자에게 돌아가는 수익 기회도 같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 플랫폼은 참여와 사용이 늘어날수록 이 구조적으로 수익 기회가 넓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한 번쯤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실제 사용과 이 참여가 늘어날수록 우리가 구조적으로 기회가 넓어지는 모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시청자분들이 가장 또 궁금해할 만한 질문이 바로 실전 전략인 것 같습니다. 김 대표님, 이 인프라 위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좀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이게 오늘 방송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 결론입니다. GK-싱크 하이퍼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하이브리드 프로젝트들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이들은 현재 기관들의 거대 자금이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전에 초기 이동성을 공급하는 개인 참여자들에게 아주 파격적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개인 지갑을 통해 자산의 열쇠는 내가 직접 쥐고 있으면서 단순 예치만으로도 연 10% 수준의 이자를 제공하는 전략적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숫자만 찍어주는 보상 개념이 아니라 이 산업단지의 초기 운영권을 미리 확보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연 10%의 수익률은 글로벌 기관들이 들어오기 전 이 거래량이 폭발할 때 발생할 미래의 수수료에 대한 수익을 미리 공유받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기존의 스테이킹과는 좀 차별이 다른 리얼일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내 자산을 내가 안전하게 통제를 하면서 연 10% 수익까지 챙길 수 있다니 너무나도 대단한 것 같은데요. 김 대표님, 그렇다면 참여 방식이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의문도 있거든요. 참여 방식 어려운가요? 기본적인 참여 절차는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플랫폼 계정을 생성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개인 지갑을 연결합니다. 계정 추상화 기술 덕분에 이메일이나 생체 인증으로 로그인을 할 수 있어서 개인 키 관리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이후 참여할 스테이킹 풀을 선택하고 내가 수량과 기간을 설정하면 바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중요한 점은 자산이 플랫폼에 맡겨지지 않고 참여자의 개인 키를 통해서만 자산이 이동하며 플랫폼은 거래와
보상만 중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초보자도 단계별 안내를 따라가면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네, 플랫폼 계정을 생성하고 개인 지갑을 연결하기 때문에 보다 조금 더 쉽게 초보자분들도 단계별 안내를 따라가면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럼 이현우 전문가님께 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K싱크 기반 구조가 기존 블록체인과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보안이나 거래 속도 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구체적인 예시까지 들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기존 블록체인은 거래 속도와 확장성에 분명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더리움 메인넷을 보면 거래가 몰리게 되면 이 수수료가 올라가고 체결 속도도 느려지게 되는데요. 반면에 GK싱크 하이퍼체인은 이 영지식 증명 기술을 활용해서 거래 데이터를 압축하면서도 유효성은 그대로 증명하는 기술입니다. 산업단지로 비유하면 이 단지 내 수많은 공장에서 쏟아지는 물류를 최첨단 무인 시스템으로 분류하고 추적하는 보안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안은 국가기밀급으로 유지하면서 또 속도는 최고속 철도처럼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보안은 국가 기밀 정도로 유지가 되면서 처리 속도는 초고속 철도처럼 빠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김 대표님, 초보 투자자 입장에서 이런 이 하이브리드 플랫폼 참여 시에 가장 우리가 먼저 확인을 해야 될 만한 포인트가 있을까요?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포인트는 자산 소유권과 이동 구조입니다. 돈이 플랫폼에 맡겨지는 것인지 아니면 개인 지갑에서 직접 관리되는 것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보상 구조입니다. 스테이킹 보상이 단순 토큰 발행인지 실제 거래와 결제 기반 수익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초기 참여 시 플랫폼의 신뢰성과 아까 말씀드린 연 10% 수준의 초기 배당 구조를 확인하면 리스크를 훨씬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좀 확인해야 될 만한 포인트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요. 이현우 전문가님, 그럼 기관 투자자들이 이러한 구조를 좀 선호한다고 들었는데 실제 사례나 데이터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범위가 어떤가요? 네, 현재 공개된 자료와 업계 흐름을 보면 이 GK싱크 하이퍼체인을 중심으로 이 기관 수요와 거래 논의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명한 헤지펀드사인 옵티버와 엠버그룹 등 이 일부 글로벌 기관과 대형 자금이 이 구조를 기반으로 실제 거래를 논의하고 있다는 점은 이 거래 기반 유동성을 형성되고 있다는 강한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 참여가 확대될수록 이 수수료와 이 거래량 규모 역시 함께 커질 수 있고, 이 구조에 참여한 개인 스테이커 역시 연 10%의 수익률을 함께 가져갈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네, 이현우 전문가님, 그러면 우리가 좀 개인이 이러한 플랫폼을 이용할 때 예기치 못한 이런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습관, 어떤 관리 방식을 가지면 좋을지 여기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개인 키와 이 보안을 유지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스테이킹 참여 시에 소액부터 참여하면서 이 구조를 생각하시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시장의 변동성을 감안해서 분산 참여를 해서 이 단일 실패로 인한 위험을 줄이는 그 전략이 필요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안전한 참여를 위해서 우리가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 김 대표님, 지금이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관점에서, 이런 시점에서는 좀 어떤 관점으로 지켜보는 게 좋을까요? 초기 단계에서는 결과보다는 구조와 설계를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새로운 금융 인프라는 검증 과정에서 변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성급한 판단보다는 정보와 구조를 숙지하며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저희가 건물을 매입하기 전에 설계도와 안전장치 이런 것들을 꼼꼼히 확인하는 과정과 비슷합니다. 네, 이렇게 초기 단계에서는 우리가 결과보다는 구조와 설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도 과거의 금융 시스템의 흐름과 비슷하게 반복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떤 점에서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과거 은행 시스템에서도 보관과 거래를 분리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은행이 모든 권한을 독점하면 사고 시에 피해가 커지므로 금고 보관, 결제, 중개 기능을 나누는 방식으로 발전했습니다.
지금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하이브리드 구조가 나타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과거 이 은행 시스템과 같이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니까 조금 더 이해가 쉬운 것 같은데요. 최근에 CX 중앙화된 거래소에서 사실 개인정보 유출이나 해킹 관련된 사건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 투자자들의 행동 변화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이현우 전문가님께서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는 이 거래소의 규모나 명성만 보고 신뢰를 판단했었는데요. 이제는 여러 사건을 겪으면서 이제는 자산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누가 통제하고 있는지가 훨씬 중요하다는 인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 구조를 이해한 투자자일수록 더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자산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누가 통제하는지를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만한 시점인 것 같은데 김 대표님 그러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오늘 논의를 통해서 좀 얻어갈 만한 핵심 포인트는 뭐가 있을까요? 오늘 논의의 핵심은 단순히 수익률만 쫓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자산이 구조 위에서 운영되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산 통제권, 거래 구조,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연 10% 수준의 보상 구조를 이해한다면 선택과 판단의 기준이 명확해지실 겁니다. 네, 정리하면 세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자산이 어떻게 보관되고 어떻게 이동하는지, 두 번째는 이 플랫폼의 수익 구조가 실제 사용과 활용에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지, 마지막으로 이 인프라가 이 단기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이 중장기를 전제로 설계된 점인지 이 세 개만 보시면 많은 위험을 좀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재 디지털 자산 시장은 점점 자산 자체보다 구조와 시스템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은 투자 판단을 위한 결론이라기보다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고 실제 수익을 창출하는 참고 자료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결국 핵심은 우리가 단순히 코인 가격이 오르는지 안 오르는지 수익에 집중할 게 아니라 우리의 자산이 어떤 구조 위에 올려 있고 운영이 되는지를 좀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GK-싱크 기반의 하이퍼체인 같은 이 하이브리드 플랫폼에서는 내 자산이 내 손 안에서 안전하게 또 운용이 되고 있고요. 연 10% 수준의 확실한 보상까지도 받을 수 있다라는 포인트까지도 우리가 배워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또 스테이킹 2.0 이 금융시대라는 주제로 다양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또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방송의 내용을 또 요약본으로 만들어서 파일처럼 선물처럼 드리고 있습니다. 나도 한번 파일을 받아보면서 이렇게 우리 김성경 대표님과 또 이현우 전문가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알아들었는데 돌아서면 또 잊어버리고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이게 또 공부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부들을 나도 한번 복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공부방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셔서 또 자료들도 받아보고 또 이야기들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보방 오실 수 있는 방법 굉장히 쉽습니다. QR 스캔하시거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크립토 세 글자 보내주시면 입장 가능하기 때문에 많이들 참여하셔서 시장에 있어서 인사이트라든지 혹은 매일매일 나오는 시황들 그리고 우리가 봐야 될 만한 중요한 이슈까지도 챙겨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가 잠시 후에 또 실시간 Q&A 시간 준비할 예정인데 아직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많이 유튜브를 통해서 또 댓글을 남겨주고 계시지만 또 많은 질문이 나와야지 더 재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궁금증 또 하나하나 풀어볼 예정인데 나도 한번 오늘 방송을 보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의문을 갖는다. 더 추가적인 내용을 듣고 싶다. 혹은 크립토 시장 내에서 나는 이러한 부분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오늘 또 채팅창 활짝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에 이데일리 TV 검색을 하시게 된다면 실시간으로 채팅할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스테이킹 관련된 궁금증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남은 시간 동안에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많이들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의 궁금증들 또 한번 해결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잠시 후에 또 Q&A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많이들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크립토 인사이트 이 스테이킹 Q&A 코너로 한번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많은 분들이 또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또 남겨주고 계십니다. 시장 관련해서 그만큼 궁금증들이 많은 거겠죠. 하나하나 또 여러분들의 또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또 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이브리드 거래소는 처음 듣는데 업비트나 다른 대형 거래소보다 정말 안전한가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거든요. 저 역시도 사실 하이브리드 거래소는 처음 들었는데 이 부분이 뭐 어떤 게 다른 건지 정말 안전한 건지 좀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안전의 기준을 브랜드가 아닌 열쇠에 두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방송 초반부터 계속 강조드렸지만 거래소가 파산이 일어나거나 혹은 해킹 이슈 등의 사고가 일어나면 거래소에 수탁을 해둔 내 자금이 위험해지게 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HX 거래소들은 개인 지갑을 브릿지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내 돈을 내 관리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욱 좀 안전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안전의 기준을 브랜드가 아닌 열쇠에 두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앞서서도 저희가 계속해서 이런 안정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정말 열기가 뜨거운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인데요. 연 10% 예치 수익? 이거 너무 높은데 사기 아닌가요? 라고 또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운 것 같은데요. 사실 은행 이자도 3에서 4% 수준이잖아요. 근데 연 10%? 이게 맞나? 싶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좀 우리 이현우 전문가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단순히 코인을 찍어주는 이 폰지 방식이라면 사기겠죠. 그런데 이거는 GK싱크 생태계 플랫폼의 대장 플랫폼이 이 기간 자금이 들어오기 전에 초기 파트너들에게 이 거래소 운영 지분을 수익으로 나누어주는 리얼 일드 방식입니다. 또 개인 지갑을 활용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단순히 코인을 이렇게 찍어주는 구조가 아니라 GK싱크 생태계에 대해서 이제 대장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좀 위험한 부분보다는 우리가 연 10% 예치를 좀 안정성 있게 받을 수 있다라고 또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지갑은 너무 복잡하다고 알고 있는데 초보자들 엄두도 안 난다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사실 뭐 안정성 면에 있어서 뭐 거래소 지갑, 뭐 개인 지갑을 이용해야 된다라고 또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뭐 시드 문구라든지 주소, 네트워크 이런 용어들 보면 너무 복잡해서 사실 초보자 입장에서는 제 입장에서는 좀 엄두도 안 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대표님이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옛날에는 거래소 지갑을 사용하다가 최근에 이제 개인 지갑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예전같이 복잡한 개인 키를 사용하는 시대는 좀 끝났습니다. 최근 하이브리드 플랫폼은 계정 추상화 기술을 써서 기존 중앙 거래소들처럼 이메일이나 생체 인식을 통해서 가입과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은행 앱을 쓰실 줄 안다면 누구나 1분 만에 시작할 수 있으니까 뭐 너무 부담 안 가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은행 앱 쓰실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 1분 안에 할 수 있다라고 해주셨는데 우리 사실 초보자 입장에서는 겁부터 나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상세하게 좀 받아보면서 뭐 생체 기반의 가입이랑 로그인 통해서 끝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 질문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질문은 좀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질문인데 지갑을 연결했다가 해킹당해서 내 코인을 다 털어가면 어떡하죠? 라고 좀 질문이 남겨져 있는데 요즘 사실 디파이 해킹이라든지 또 업비트 해킹도 사고가 또 굉장히 많았잖아요. 뭐 최근에 검찰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이 압수한 비트코인을 또 잃어버렸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괜히 지갑 연결했다가 내 코인 다 없어지면 어떡하지라는 좀 심각한 고민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이현우 전문가님이 뭐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 꼭 지켜야 될 수칙이라든지 좀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결론적으로 하이브리드 플랫폼의 가장 큰 핵심은 이 거래소로 내 자산을 맡기지 않는다는 건데요. 그래서 내 지갑에서 승인만 일어날 뿐 실제로는 내 지갑 안에 자산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용자의 원금은 구조적으로 안전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안전하다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또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정말 많은 분들이 또 댓글을 남겨주고 계시는데 5분밖에 남지 않아서 제가 빠르게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10% 수익 받으려면 자산을 오래 묵혀둬야 되지 않나요? 라는 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스테이킹을 하면 보통 몇 개월이나 1년 이상 묵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 좀 묵혀야 될지 또 급하게 돈을 써야 될 일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김성경 대표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플랫폼마다 차이는 좀 있지만 지금 GK싱크 기반의 HX 하이브리드 플랫폼은 연 10%의 수준의 이자를 매주 단위로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주일이라는 기간 이상만 스테이킹을 해두면 1차적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매력적인 유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열쇠는 내가 쥐고 있기 때문에 거래소 지갑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 개인 지갑을 이용하기 때문에 락업 기간도 필요 없이 예치만 해두면 필요할 때마다 즉시 인출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오, 이 부분은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락업 기간이 없어서 필요할 때마다 즉시 매도나 인출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생각해 보시면서 또 투자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6번째 질문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사실 질문이 지금 계속 많이 남겨져 있어서 뭘 골라야 될지 저 역시도 너무 좀 답변을 듣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은데 바로 한번 질문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바로 시작하고 싶은데 어디서 어떻게 가이드라인을 보나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사실 초보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좀 막연하기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이현우 전문가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단순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 시간 관계상 이 QR코드를 통해 정보방을 좀 접속하시면 저희가 연 하이브리드 10%의 전략을 요약집으로 한번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밀당을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정말 실제로 2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QR 통해서 또 공부방 들어오시게 된다면 여러분들과 함께 정보방 들어오시게 된다면 연 10% 하이브리드 전략에 대한 상세 매뉴얼 또 알려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오셔서 많은 부분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QR 스캔하시거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크립토 3글자 보내주시면 정보방 입장 가능하기 때문에 많이 참여하셔서 오늘 챙겨볼 수 있는 시장에 대한 인사이트 그리고 이런 전략까지도 상세 매뉴얼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성경 대표님부터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짧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시청자 여러분, 이제는 내 지갑 안에서 자산이 스스로 수익을 창출하게 만드는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통해 여러분의 투자가 더욱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구조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현우 전문가님도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 결국 디지털 자산의 미래는 이 개인과 기관이 동등한 인프라를 공유하는 구조적 변화에 있고요. 이 리얼일드의 실질적인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 대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